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제보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한테 이런 사건이 있는데 손수호 탐정님이 좀 파헤쳐 주십시오. 이런. 네, 심지어 어떤 건설회사 비리가 있다. 네. 그거 파헤쳐달라라고 하는 전화까지 오는데요. 사실 뭐 제가 탐정은 아니고 탐정인 네. 줄로 청취자들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밤새 변호사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중요한 제보가 있으면은요. 예. CBS 이 코너 담당하고 있는 유창수 PD에게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업은 변호사라는 거. 변호 업무만 환영합니다. 오늘만 탐정이에요. 주지시켜드리면서 오늘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사건은 뭔가요? 네. 니코틴 중독 사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세히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에요? 네, 처음 보는 사건인데요. 작년 4월 22일이었습니다. 예.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집에서 이제 잠을 자던 53세 남성이 사망했는데요. 예. 회식 자리에서 돌아온 지 4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과 함께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이 체내에서 나왔습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그 니코틴 성분? 네, 그렇습니다. 그 니코틴이 너무 많이 몸에 들어와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사건이죠. 아니, 니코틴이 얼마나 많으면 사망할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하네요. 놀라운 사실이 이 남성이 비흡연자입니다. 평소에 담배 안 피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었고요. 예. 그 외에 살인의 정황이 여럿 발견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아내와 내연남이 이제 함께 니코틴을 다량 주입해서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둘이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무기징역을. 네. 하지만 이 피고인들은 살인의 확실한 증거가 있냐, 증거 없지 않느냐, 직접 증거 없다라면서 강하게 무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법원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재판을 미루면서 고심을 했고요. 이제 9월 7일 1심 판결 선고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결과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곧 1심 선고가 나오는 거네,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CCTV니 증인이니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네, 직접 증거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부인이 살해한 거 맞다. 네. 이렇게 보고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구형했단 말이에요. 직접 증거가 없는데. 확실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피고인들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예. 결정적인 증거. 요즘에 많이 표현 쓰죠. 스모킹건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요즘에 이 사건처럼요.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직접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가? 아니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가? 이 부분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탐정 손수호가 이 니코틴 중독 사건을 통해서 짚어볼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정황 증거, 간접 증거는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이거 네. 요즘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선 어떤 정황들이 그렇게 차고 넘칩니까? 먼저 아내 송 씨부터 살펴보죠. 예. 첫 번째, 남편과 6년 동안 동거하다가 사망 2달 전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6년 동거를 했는데 2달 전에 혼인신고를 해요? 네, 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만 법률상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이 숨진 건 발견하고도요. 예. 경찰이나 119에 전화하는 대신에 제일 먼저 어디에 전화했냐? 장례 지도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니, 장례를 서둘러 치르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갑자기 숨졌으면 이게 이상해서 신고하기 마련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장례 지도사한테 전화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남편 소유의 집 2채를 포함해서요. 10억 원 상당의 상속 재산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아내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 중에 1억 원을 아내가 내연남에게 송금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있죠. 그러네요. 내연남 황 씨의 경우는 더 놀랍습니다. 어떤데요? 첫 번째, 남편 사망 일주일 전에 인터넷으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합니다. 니코틴 원액, 액기스. 네, 그거를 내연남이 일주일 전에 해외에서 구입하는 거죠. 두 번째, 니코틴으로 단순히 흡연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검색한 게 있고. 그리고 니코틴의 치사량도 검색합니다. 세 번째, 그 후에 이 검색 기록을 삭제했는데요. 예. 나중에 그 삭제 사실까지도 발각됩니다. 검색해놓고 굳이 그걸 골라서 삭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었다는 얘기 아니냐. 의심을 사는 거죠. 검찰은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남편 사망 직후에 아내가 경찰 대신에 장례지도사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예. 그 장례지도사의 전화번호
바로 이 내연남이 아내에게 알려준 번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들은 걸로만 보자면 두 사람이 범인이라는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는 게 맞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피고인들은 지금 자신 있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재판부도 끝까지 고민을 더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바로 빈틈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빈틈? 네, 피고인들이 그 빈틈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편의 몸 안에서요, 수면제 졸피뎀 성분 그리고 치사량의 니코틴이 나왔는데 니코틴이 사망 원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니코틴이 남편 몸속에 들어간 그런 과정이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치사량의 니코틴 들어가는, 뭐 주사바늘이라든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주사바늘도 없고요. 혹시 뭐 피부에 붙이는 패치가 있었을까? 그 자국도 없고요. 그런 자국도 없고. 뭐 코점막 흡수 가능성, 삽관을 통한 직접 주입 가능성, 뭐 캡슐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입을 통해 주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니코틴 원액은 이게 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입 안으로 넣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검사는 아내와 내연남이 살인범이라고 확신하면서 무기징역 구형했습니다. 네. 하지만 살해 방법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한 것이죠. 검찰도 살해 방법이 뭔지는 똑 떨어지게는 끝까지 못 밝힌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정황은 차고 넘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접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결정적인 직접 증거, 스모킹건이 없는 상태.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네, 때로는 간접 증거로 충분하다. 간접 증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확히 짚어보고 가야 될 게, 직접 증거는 어디까지가 직접 증거고 간접 증거 하면 어떤 걸 간접 증거라고 하는지 이거 잠깐 좀 짚어볼까요? 막연하게 직접 증거가 간접 증거보다 훨씬 더 우월한 증거로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네, 명확하게 간접 증거, 직접 증거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직접 증거는요, 이제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해주는 증거예요. 예를 들면 CCTV.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죠. CCTV. 그럼요. 또는 살인 현장을 직접 본 목격자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자백도 직접 증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접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황 증거라고도 부릅니다. 범죄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인 사실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해주는 증거가 바로 간접 증거입니다.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다양한데요.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 지문은 직접 증거가 아니라 간접 증거에 들어가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보여줄 뿐이죠. 그렇군요. 네. 엄밀히 따질 때. 그리고 DN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NA.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 일기, 또는 생명보험 가입 내역 등등 이게 살인 현장, 살인 장면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거는 아니고 간접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문 같은 건 직접 증거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간접 증거.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있는 사건이 정말 많지 않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직접 증거 있으면은요, 이제 수사나 재판을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 없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 내리고 심지어 무기징역 내리고 이게 충분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요, 간접 증거만 있어도 유죄 판결 선고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증거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확신이 서야 돼요. 그 확신을 갖는데 반드시 직접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혹시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 내린 어떤 대표적인 판례 같은 거 사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골라보면은요, 부산에서 발생했던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이거 기억나요. 기억하시나요? 이거 뭐 떠들썩했죠. 시신이 없는데 살인한 걸로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신 끝까지 못 찾았는데. 그렇습니다. 20대 여성 노숙자를 죽이고요. 그 시신이 마치 자기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꾸며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40대 여성 사건인데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검거 전에 이미 피해자 20대 여성 노숙자의 시신을 화장해서 부산 바닷가에 뿌렸기 때문에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었죠. 맞아요. 이게 복잡한데요. 1심 무기징역, 2심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심 무기징역,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시 상고심 절차 이루어졌지만 무기징역형 확정된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거 지금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얘기하셨지만 이런 사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 그럼 다시 이제 니코틴 사망 사건으로 와보죠. 마지막 포인트 뭡니까? 네, 이재용도 예외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이요? 그렇습니다. 살인사건 얘기하다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왜 하세요? 네, 이번에 징역 5년형 선고됐죠. 5년 선고받았죠. 네, 그런데 뇌물공여의 정황 증거, 간접 증거는 있지만
직접 증거 없다.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무죄 판결 가능성 높다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일각의 분석이 있었고 지금 삼성 측 주장도 계속 그거잖아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죄냐. 네, 따져볼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만나 독대를 합니다. 예. 그런데 부정한 청탁을 하는 장면 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녹화 영상 없죠. 당연히 없죠. 또 안종범 수석도 직접 증거 아니냐라는 그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배석해서 직접 보고 들은 건 아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박 전 대통령이 말한 걸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직접 증거 하나도 없다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간접 증거는 굉장히 많고 심지어 차고 넘칠 정도입니다. 왜냐면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정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뇌물 공여 동기가 있었고요. 또 삼성이 정유라 씨 승마를 전폭 지원합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그걸 직접 챙기고요. 삼성에 고맙다는 인사도 합니다. 인사했죠. 그리고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 아주 풍부하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이번 니코틴 중독 사망 사건 재판이 비슷한 거죠. 그러네. 저는 지금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하길래 이분이 왜 이러시나 했더니 진짜 비교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요? 이게 언론 보도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런 대법원 판례를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증거 없으니까 무죄 판결 가능성 높다. 특검이 곤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취지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판례를 잘 알면서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보도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 저만 그런 의심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저도 의심이 좀 되네요. 손수호 변호사님. 판결을 앞둔 니코틴 사망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 판결까지 쭉 짚어봤는데 오늘 탐정 손수호 상당히 깊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손탐정의 한마디. 예, 당연하게도 이 법관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증거에 의한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법관이 이런 간접 증거들을 통해서 유죄의 확신을 가진다면 이 간접 증거 하나하나는 부족할지 몰라도 모아놨더니 종합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유죄 판결 선고 가능하거든요. 이걸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고요. 예. 간접 증거들이 충분한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접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사건에선 직접 증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제가 여러분께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릴 부분은요. 이 니코틴 사망 사건 아직 유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재판이 곧 다가옵니다. 다만 검사는 왜 유죄를 확신하고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부인에게 주게 됐는가. 이걸 검사의 입장에서 저희가 재구성해봤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손수 변호사님. 네. 지금요. 검사는 아까 방법 못 밝혔다 그랬잖아요. 니코틴 넣은 방법. 우리 청취자들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저런 거 아니었을까요? 막 보내주고 계세요. 저보다 훨씬 탐정에 적합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일단 모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손 탐정이 가지 말고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9월 7일 1심 판결 선고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탐정 손수호였습니다.